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자, 오늘은 심장 부정맥 증상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장 부정맥 증상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대체로 혈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심장 박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합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정맥을 심하게 앓고 있던 태양인 여성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체질을 고려한 섭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체질적 관점에서 부정맥 검사를 진행해야만 원인 파악이 쉬울 뿐만 아니라 치료가 더 빠르게 거둘 수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갑자기 멎는 느낌이 들거나 가슴 두근거림이 심합니다. 낮보다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밤에 더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심장 부정맥이 지속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부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또한 피로감과 어지럼증이 심해지며 손발이 냉해지고 식은땀과 메스꺼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정맥 원인은 무엇일까요?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의 음액이나 양기 부족, 혈 부족, 심장의 기운이 막히는 경우 어혈이 쌓이거나 습담이 정체되는 것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학적 관점에서는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등의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약물 중독이나 위장 및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이 있을 때도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측면에서는 과도한 흥분, 과로, 과식, 수면장애, 담배와 술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치료한 이 태양인 여성의 부정맥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 여성의 경우는 태양인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음식과 대체요법이 심장 부정맥 원인이었습니다. 강한 양적 성향에 열이 많은 태양인 체질임에도 이를 더욱 가중시키는 섭생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음적 체질에나 이론, 홍삼 액기스를 6개월 분량을 단 보름 만에 모두 복용했습니다. 이후 광대뼈가 심하게 붉어지는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양의 성질로 태양인 체질에는 독약과도 같은 산양삼삼을 일주일에 20개를 복용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역시 양적 성질을 지닌 논이를 6개월간 장복했는데 권장 함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를 더 섭취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양체질에는 맞지 않는 벌침도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로운 것들만 골라서 하셨으니 약한 간과 신장이 해독하고 배출하다가 지쳐 그렇게 상태가 되고 만 것이죠. 열도 그만큼 증폭하게 됐던 것이고요. 그런데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라죠. 이 디스크가 생겨 신경성형술 이후에 항생제까지 한동안 복용했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나 할까요? 정말 많은 종류의 보양식품을 드셨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급하고 화끈한 태양인 금양체질의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이 정도면 심하게 말하면 살아있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현대의학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말입니다. 천만다행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강력한 건강 유전자 덕분에 기적적으로 버틴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분이 겪은 부정맥 증상을 한번 알아볼까요? 치료를 해드린 분은 50대 중반 열태양인 금양체질 여성입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가려다가 저를 믿으셨는지 곧바로 연구소로 오셨습니다. 심장의 문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부정맥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심한 감기를 앓고 난 이후입니다. 자, 몸에 좋지 않은 그런 보양식품을 많이 드시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가 걸린 것이죠. 얼마 전부터는 수면장애로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수시로 꿈틀꿈틀 하는 느낌도 있다고 합니다.
덧붙여 식도염이 생겼고 그 좋았던 식욕도 감퇴하였으며 쓴맛이 심하게 올라온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팔체질 맥진으로 먼저 정확한 체질을 검사했습니다. 심장 부정맥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체질 검사를 통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섭생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맥진으로 오장육부의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예상대로 간열과 신장열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두 장부는 체질적으로 약한데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다가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또한 비장에 열이 많은 체질인데 열성의 음식을 거듭 받아내다 보니 비장 역시 강한 열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열 자극을 받아 위산과 담즙이 역류하면서 식도염이 생기고 입맛이 쓰게 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반면에 심장은 혈이 마르고 지쳐서 까끌까끌한 산맥을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성격이 화끈한데 치료 결과 역시 매우 서프라이즈했습니다. 이런 환자들만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 1회 침 치료만으로 심장 부정맥이 안정되었으니까요. 치료 후에 진맥으로 부정맥 검사를 다시 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 전체가 편안해졌고 손저림까지 사라졌습니다. 자, 이분처럼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품을 엄청나게 많이 복용하고 그로 인해 열이 차면 대부분 환자들은 치료한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침과 음식 조절은 물론 때에 따라 해독하는 한약도 섭취해야 하고요. 하여튼 치료 결과가 쇼킹하게 나타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언제 심장 부정맥이 다시 폭발할지 몰라서 이후에 2번 더 침을 놓아드렸습니다.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원체 타고난 건강 상태가 좋아서 부정맥 증상이 바로 사라진 것일 뿐 몸속에 쌓인 열독이 침 한두 번으로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앞으로 보양식품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부정맥은 심장 기능이 약한 태음인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이분처럼 심장이 대체로 튼튼한 태양인 금체질은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혈 부족의 심화, 음식과 보양 음식의 문제, 과로,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얼마든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맥을 치료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체질입니다. 그런 후에 체질에 맞는 치료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분은 간이 상하고 열이 차서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침과 함께 음식도 알려드렸습니다. 녹두죽으로 해독하고 열을 내리고 메밀차로 역시 열을 내리면서 간을 보하도록 했습니다. 당분간 간에 좋은 조개국도 자주 끓여 드시도록 했고요. 비타민C는 당연히 복용해야 하고요. 간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비타민C를 넣은 포도당 주사도 권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태양인 여성의 심장 부정맥 치료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체질을 바탕으로 원인을 검사한 후에 적합한 침이나 약물 및 음식을 처방하면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양약 섭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태양인 부정맥 증상을 치료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